자, 지난 시간에는 위기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위기 부분에서는 긴장감이 고조가 됐죠. 바로 자전거가 신사의 자동차를 힘을 내서 수나미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부분이 나와 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자전거에 또 자물쇠를 채워놨죠. 신사가 그걸 들고 도망을 치는 장면까지가 위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쾌감까지 느꼈다 그랬죠. 자, 오늘은 절정 부분입니다. 절정 부분은 주인 영감에게 거부감을 느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갈등하는 그런 수나미의 모습이 교과서 211쪽 23번째 줄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형식 문단을 보시면요. 208쪽 19번째 줄까지죠. 잘못된 자신의 행동을 칭찬하며 통쾌해하는 주인 영감에게 정이 떨어지는 수나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거기 5번째 줄을 보세요. 주인 영감님의 궁금증. 주인 영감님이 왜 궁금했을까요? 바로 자전거를 들고 헐레벌떡 뛰어온 수나미를 보고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 내용은 뭐냐? 질풍처럼 달려온 그런 이유가 궁금했겠죠. 208쪽 7번째 줄에 주인 영감의 말에 도둑놈이라는 것이 7번째 줄에 나와 있죠. 임마 말을 해. 무슨 일이야? 내 놈 꼴이 꼭 영락없이 도둑놈 꼴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 도둑놈이라는 것은 바로 수나미에게 뭘 불러일으키냐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죠. 도둑이라는 건 좋은 단어가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교과서 9번째 줄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도둑놈 꼴이라는 소리가 수나미의 가슴에 가시처럼 걸린다. 뭐 처럼이 쓰였으니까 직유법이 사용이 되어 있죠. 자, 죄책감하고 같은 의미의 말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말이 목에 가시처럼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주인 영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했다 잘했어. 맨날 촌놈인 줄만 알았더니 제법인데 제법이야. 교과서 바로 13번째 줄까지 나와 있는 주인 영감의 그런 칭찬. 그런데 잘못된 행동을 칭찬을 했죠. 수나미의 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영감에 대한 수나미의 태도가 변하는 뭐가 될까요? 계기가 됐죠. 잘못된 일을 잘했다고 칭찬을 했으니까. 그래서 17번째 줄부터 18번째 줄 내용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바로 수나미의 눈에 마치 두목 같아 보여서 속으로 정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죠. 바로 주인 영감에 대한 태도 변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17번째 줄부터 18번째 줄 보세요. 수나미의 눈에 흡사 도둑놈 두목 같아 보여 속으로 정이 떨어진다. 주인 영감님 얼굴이 누런 똥빛인 것조차 지금 깨달은 것 같아 속이 메스껍다. 주인 영감의 얼굴이 똥빛처럼 그래서 속이 메스껍다 그랬어요. 바로 주인 영감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비도덕적이고 자 어떤 사람, 어떤 물질적인 것만 밝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속물이라 그러죠. 어떤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속된 사람을 속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누런 똥빛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도덕한 마음. 이쁜 색깔이 아니죠. 그래서 부도덕한 마음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상징하는 단어가 누런 똥빛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 줄까지 내용은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느냐? 주인 영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수나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나미는 주인 영감을 육친애적인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기가 고등학교 진학하는 그런 소망도 알고 있어서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라 그랬죠. 자, 23번째 줄에 내 놈 오늘 운 텄다라고 주인 영감님이 말을 하시는 거는 결국은 운이 텄다. 손해보지 않고 일을 잘 어떻게 처리했다.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거를 잘 처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나미의 머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쓰다듬고 볼과 턱을 두둑한 손으로 귀엽듯이 감싸 안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수나미가 사실은 이것이 이런 손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되죠. 부지런한 이유가 수나미의 그 머리를 쓰다듬는 육친애적인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을 수나미가 굉장히 좋아했던 행동들인데 이것이 오늘은 좀 영감님의 손이 싫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은 부도덕한 주인 영감에 대한 뭘까요? 거부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수나미가 자신의 오늘 일에 대한 평가, 사실은 손해를 안 봤으니까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었을 텐데 수나미는 재수 온 붙었다라고 오늘 일에 대해서 평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나제한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갈등을 하겠습니다. 209쪽 7번째 줄부터 9번째 줄을 한번 살펴볼까요? 책을 펴놓고 영어 단어를 찾고 수학 문제를 풀어보고 턱을 개고 소년답게 감미로운 공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수나미의 일상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0번째 줄 보세요. 그러나 오늘 수나미는 책을 그게 되지 않았다. 일상적인 일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책을 집어던졌다. 바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우리 프린트를 한번 보실까요? 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갈등 때문에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면서 또 오늘 뭐 한 것이 그렇게 뭐 옳은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나쁠 건 또 뭐냐? 자기 한테 유리하게 생각하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12번째 줄부터 14번째 줄에 자가용까지 있는 주제에 나 같은 아이에게 5,000원을 우려내려고 그렇게 간악하게 굴던 신사를 그 정도로 굴려준 것이 뭐가 나쁜가, 이런 부분이 있죠. 신사에 대해서 굉장히 수나미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번째 줄에 이런 이야기가 또 나 있죠. 그런데도 왜 무섭고 떨렸던가? 왜냐면 이렇게 나쁜 자기같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돈을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골려먹은 게 뭐 그렇게 나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무섭고 떨렸냐? 이거는 수나미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나미에게 그렇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16번째 줄부터 그러면 내가 한 짓은 정말 도둑질이었단 말인가? 그럼 나는 도둑질을 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느꼈더란 말인가? 그래서 수나미의 뭐냐? 내적 갈등이야? 외적 갈등이야? 그렇죠. 내적 갈등이고요. 핵심 갈등이 되겠죠. 그런데 19번째 줄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낮에 자전거를 갖고 달리면서 맛본 공포와 함께 그 까닭 쾌감. 이거는 내적 갈등의 원인이죠. 사실은 쾌감만 느꼈다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은데 공포감도 느꼈다는 거는 갈등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쾌감과 공포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은 내적 갈등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전거를 들고 왔으니까 해방감을 느꼈죠. 그죠? 그 전신을 가를 듯한
날아갈 듯이 가벼운 그 상쾌한 해방감은 차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 5천 원이라는 게 1970년대에 공장 근로자의 3분의 2에 대한 그런 월급이라고 그랬습니까? 3분의 1이라고 했습니까? 자, 공장 월급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많은 돈이었죠. 그러면서도 혹시 내 피 속에 그 24번째 줄부터 이런 얘기였죠. 혹시 내 피 속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 얘기는 과거의 형이 뭘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죠. 도둑질을 한 일과 연관을 지으게 되죠. 그러면서 방바닥에 송곳이라도 치솟은 듯이 후다닥 일어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좁은 방 안을 헤맸다. 역시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수나미의 불안한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를 했죠. 불안하다라고 하면 직접 제시죠. 그러나 송곳처럼 안절부절 못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간접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앉아도 자리가 편하지 않다는 뜻의 내자의 한자 성어 뭘까요? 앉을 좌자를 써서 그렇죠. 좌불 안석. 자, 그러면서 이제 요 부분이 뭐냐면 과거 해상 부분이에요. 형과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죠. 도둑질 흉내를 내 보이던 바로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을 고쳐야 되겠네요. 도둑질 흉내를 내 보이던 여기 옆에 잘못됐죠. 바로 현장을 검증하는 모습이에요. 왜 도둑질하거나 체포되면 현장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죠. 도둑질 흉내를 내보이던 것은 바로 현장을 검증하는 형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